그런 게 필요하시면 정보를 요청을 하세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뭐 발은 별로 넓지 않지만 공신력 있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부동산 리얼터가. 그래서 얼마든지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거예요. 집을 매매를 해도 아마 집 매매도 잘 안 될 것이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는 특혜가 있잖아요. 이민 가시는 분은 1가구 1주택은 노텍스죠. 1년밖에 안 살았어도. 아세요? 그 세금료율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불과 돈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오던 아파트가 지금은 뭐 거의 세금이 1억 2천, 1억 5천씩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민을 가는 것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하는 게 자기도 하나의 그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 근데 참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나간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제발 여기서 떠나시기 전까지 뭔가를 좀 준비 좀 하나씩 해가지고 좀 떠나세요. 그러신다면은 외국 생활 문제 없어요. 왜? 제가 일부러 스시 쪽도 많이 찍어온 게 뭐냐면 저 친구가 간 지가 1년 반 됐어요. 저희 고객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한 달 만에 취업되셨던 분 계시죠? 그분, 베이커리. 요 세 분은 다 우리 손님이에요. 베이커리 하시는 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시립 합창단에 있던 분이고 간 지가 벌써 9년 됐어요. 근데 저하고 연수 따지다 보니까 야, 벌써 10년이 내년이네. 그러고 나왔는데 문제는 저런 사람들의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다들 보면은 먹고 살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주공사 정말 던지고 가도 저는 먹고 살 게 무지 많아요. 왜? 할 게 많거든요. 근데 다들 현재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 불안에 떨지만 마시고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가세요. 하다못해 꽃꽂이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밴쿠버 다운타운에요. 꽃꽂이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 사람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그분은 생화보다도 조화 쪽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지금 빌딩을 몇 개씩 갖고 있는 한국의 가부가 있습니다. 그 맨하탄 쪽에도 빌딩을 몇 개 갖고 있어요. 근데도 그분을 보면은 그분도 역시 조화예요. 그러니까 꽃꽂이 같은 게 엄마들이 볼 때는 그냥 여가선형으로 배워놨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게 생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정말 이민 생활에 만족감을 좀 가지셔야지 다들 보면은 야, 이거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그 비자 받으러 오시면서도 그런 갈등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야, 진짜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세미나 좀 오세요, 제발. 떠나실 때까지 세미나를 안 오세요, 제발. 다들 보면은 물론 뭐 다 아시는 게 저보다 많으시겠지만 세미나들을 너무 안 오세요. 저도 계속 바꿉니다, 세미나 자체를.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이주공사야 뭐 이민 상담만 하면 되고 이민 수속만 하면 되지 정보에 대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현지 가서 나중에 얼굴 봤을 때 욕먹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보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손님들은 저보다 글쎄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관건입니다. 지금 그 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여기서 뭔가를 하나 가져가시게 되면은 정착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보통 뭐 미용 같은 경우도 2, 3개월이면 다 취업이 됩니다. 우리 고객들 중에서 혹시 미용을 오래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취업을 제가 당장 시켜드릴게요. 당장 지금 보내달라는 데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민을 가기 위해서 배웠기 때문에 테크닉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현지 가서 보면은 음식점에 가도 맛이 그렇게 여기처럼 맛있질 않아요. 왜? 현지 가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 전문 교육을 받고 그 테크닉을 좀 가져가시면 뛰어날 수가 있어.
지금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에서 정말 인정받는 미용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여기서 10년, 20년 한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들 그냥 급하게 배워가지고 가신 분들만 있다 보니까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모자릅니다. 하지만 그 테크닉은 타고난 사람은 남보다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갈 거면은 내가 가능하면은 적성에 맞는 걸 찾으세요. 그래야 남보다 좀 뛰어나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종이야 굉장히 많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캐나다가 제가 사는 밴쿠버는요. 최근 3년 동안에 약 45%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3년 전에 41만 불을 줬는데 지금 현재 68만 불이 갑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밴쿠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한 사람이 15채, 20채씩을 막 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지금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토론토도 집값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부터 유럽까지 전체적인 집값이 지금 상승세를 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부터 캐나다 그다음에 유럽 전 지역 집값이 다 오르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큰 거품은 보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사는 밴쿠버 같은 경우는 홍콩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1인당 집을 5채, 10채, 20채씩을 사가지고 렌트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빠지면서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마지노선에 제가 집을 샀어요. 계산을 다 뽑다가 더 이상은 안 떨어질 거다. 이제 사자 했더니 진짜 그게 딱 마지노선이 됐어요. 사자마자 6개월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집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심적인 부담이 많이 크실 겁니다. 그 대신 모기지론이 이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보통 한 6.5%에서 8%까지 모기지 이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는 4%에서 4.5%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집을 사시는데 부담감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차피 뭐 산 집이니까 나중에 매매할 때는 가격을 그만큼 받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하우스라고 그러죠. 솔로하우스요. 단독주택이 가장 인기가 좋았고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콘도미니엄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집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솔로하우스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콘도미니엄이 더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이 아파트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편리하고 지출이 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콘도미니엄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집을 살 때 저희가 살던 집 콘도미니엄이 3베드룸이었는데 그게 15만 불에서 16만 불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30만 불이 조금 넘었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심적인 그런 부담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전체적인 흐름이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데포짓 하는 금액은 약 한 65%에서 70% 정도만 데포짓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융자를 받아 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은 아직도 계속 오픈이 돼 있습니다. 다만 옛날보다는 좀 까다로워졌어요. 다만 지금은 인디펜던트 독립이민이 많이 줄었죠. 독립이민은 뭐 거의 이민 자격이 지금 어렵습니다. 석사 출신이 아니고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투자이민 쪽, 기업이민이나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투자이민 쪽은 지금도 뭐 이민을 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들이 요즘에 많은 그 불경기를 겪고 있어요. 왜냐면은 매스컴에서 역이민이 너무 많다. 뭐 이런 매스컴도 내보내고 또 하나는 작년에 그 마니토바 홈쇼핑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캐나다 이민은 상당히 매스컴에서 죽여버려가지고 캐나다 이민이 좀 많이 그 추춤한 상태예요. 그 반면에 미국 이민이 엄청나게 좀 폭등을 합니다. 미국 이민은 저희도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수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민 시장은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왜냐면 한국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마 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한 2, 3년은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 떠나시는 분들은 조금 홀가분한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급적이면은 제가 매일같이 손님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 별거 이민이 있죠. 아빠는 여기서 돈을 좀 더 벌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애들은 좀 먼저 들어가고 이 방법도 많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냐면은 사실은 아빠들이 여기서 직장이나 사업을 다 두고 다 버리고 갔을 때 현지 가서 어떤 뚜렷한 기술이 없으면은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현지에서 낳고 자란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가져가면은 금방 들어가지만 그냥 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그래서 별거 이민을 좀 하시면서 현지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스시 쪽을 좀 관심이 있어. 아니면 뭐 제과 제빵을 좀 알고 싶어. 그럼 저희 손님들을 다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인포메이션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찾는 방법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그 라인 작업을 저희가 좀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면은 정착이 좀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시간이 길면은 세미나 시간이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밴쿠버 살지만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현지 지사장이 드리는 게 아마 정확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회 때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장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야 차라리 보여주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2주 동안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이민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갈등도 많으시겠지만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1년 차는 60대 40밖에 안 나와요. 60%는 만족하실 거고 40%는 한국에 미련이 있으세요. 하지만 2년으로 넘어가서 한 2년 차 되면은 70대 30 정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3년 되면은 90대 10으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한 20년을 외국 다니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아마 그 데이터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올 3월 달에 왔다 가더니 다시는 한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냥 신랑이 있으니까 남편 보고 싶어서 오는 거지 와서 살아낸다면 자기는 이제 자신이 없대요. 왜? 그만큼 그쪽에다가 정신 집중을 하니까 금방금방 동화되더라고요. 옛날에 그 이민석 하신 지가 한 3년 되시는 분 계세요? 3년 되신 분 계세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했죠. 저희 꼬마가 안 가려고 팔팔 뛴다는 거. 걔 지금 이번 방학에 놀러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온대요. 안 가려고 생 난리를 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걔 이삿짐을 제가 3번 날랐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름에 와라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 오고 싶은 분이 없답니다. 그만큼 애들은 예민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어쨌든 애들보다 굉장히 테크닉이 떨어집니다. 걔들은 뭐 6개월 1년이면은 친구들하고 간단한 영어도 하고 자기들이 생활을 하지만 엄마 아빠 1년 영어 해가지고는 어린 택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만 걱정하시자고요. 애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토론토 지사장이 나와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곧 떠나실 분들은 지금 선박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하고 컨트랙을 맺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10살 때부터 친구예요. 선박회사는 그 허이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선박회사가 굉장히 좀 혼탁합니다. 왜냐면은 재정난에 완전히 다 휩쓸려 있어요. 근데 선박회사를 제가 옛날에 저도 선박회사에 근무를 해봤고 회사를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요즘에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삿짐을 붙였는데 담당자가 그 돈을 다 집어쓰고 이삿짐이 부산에 홀딩돼 있다든가
아니면 밴쿠버, 토론토에 홀딩이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점을 찾으러 갔는데 왔지만 찾을 수가 없다. 현지에서 돈을 한 번 해서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금 컨트랙 맺은 이 친구는 안 되면 제가 물건 빼줘야 돼요. 그 정도면 되시겠죠? 그래서 가장 이 친구하고 제가 친한데 아마 저희 고객들이 제가 이종호사 13년 동안 그 친구가 지금 이사점을 붙여줬거든요. 이제까지 문제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면은 손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친구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서 야, 밴쿠버에 빨리 전화해. 아니요, 토론토에 빨리 전화해. 이래서 연결을 해놨더니 좀 많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민하면서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정말 잘 왔어. 그 얘기가 나와야 저도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토론토 지사장을 불러서 그동안에 그 토론토가 바뀐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정부에 대한 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토 지사장.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